이제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해야 되겠죠. 출시할 때는 출시 전술이 필요합니다. 전략적 의사결정은 호의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기 위해 적절한 제품, 가격, 촉진, 유통 믹스를 결정함으로써 제품 출시를 성공적으로 실행하도록 하기 위한 의사결정이 되겠죠. 출시 전술은 결국 포피를 어떻게 배합해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개별적인 전략에 대해서는 11장, 12장, 13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품을 출시한 후 추적 관리를 해야 되겠죠. 당초 계획한 대로 제품이 판매가 진행이 되고 있는가,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나 소비자로부터 외면이 있는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출시 후 제품 관리가 되겠죠. 출시 관리는 조기에 잠재적인 문제를 발견해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죠. 제품이 시장에서 유통 중에 어떠한 문제가 나타나는지를 조기에 발견한다면 즉시 개정해서 소비자들로부터의 외면을 방지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결국 계획했던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조기 문제를 발견해서 조기에 해결하고자 하는 마케팅 관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출시 후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발견해야 합니다. 잠재적으로 취약한 문제를 확인하는 단계가 되겠죠. 이러한 문제는 서툰 광고나 제조와 같은 자사의 내부적 전략이나 경쟁자의 보복과 같은 외부적 환경에 있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케팅 계획 단계에서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자사 제품의 높은 수준의 만족을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자사 신제품을 사용하는데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되겠죠. 경쟁자가 신제품 소식을 들은 후 보복 행동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통제 가능한 요소와 통제 불가능한 요소가 있겠죠. 통제 가능한 것을 선택합니다. 통제 가능한 것과 통제 불가능한 것을 구분해서 통제 가능한 문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통제 불가능한 요소는 환경에 적응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 경제 상황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외부 환경은 기업에서 통제가 불가능한 요소들이 많이 있겠죠. 이럴 때는 코로나 환경을 활용하거나 또는 적응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마케팅 담당자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관리를 위한 비상계획을 개발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비상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이러한 비상계획은 시간과 상황에 따라 변하지만 최적의 비상계획은 즉각적인 행동을 위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추적 시스템을 계획합니다. 추적 시스템은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하게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따라서 고객의 불평을 즉시에 해결할 수 있는 내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시 후 제품 관리는 사업의 실제적인 진행이 되겠습니다. 출시 후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품 반응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죠. 적절한 제품 관리가 될 때 초기 출시 후 관리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와 통찰력은 현재와 잠재적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 제품 출시 성공을 향상하는 데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적시성은 제품의 유형에 따라서 다른데 FMCG는 신속한 평가를 필요로 합니다. 대규모 B2B 제품은 감사 자료를 수집하고 평가하기 위해 시장 성숙, 혁신 소비자나 초기 수용자 조사를 필요로 합니다. 출시와 초기 제품 성능을 평가하는 핵심 감독자 역할을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출시 후 감사는 제품 출시 계획의 모든 측면과 요소를 감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출시 후 제품 관리 절차는 추적 대상의 범위를 결정하고 감사를 하고 지속적인 추적을 실시하고 문제 개선과 반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추적 대상의 범위를 결정한다. 기존 경쟁자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쟁자 출현은 시장에서 경쟁을 더욱 격화할 뿐만 아니라 자사 브랜드에 위협이 되죠. 경쟁자들은 시장을 잠식하기 위해 치밀한 전략, 정교한 마케팅 믹스와 노력을 집중합니다. 자사의 제품 판매 추이를 감사하고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철저하게 진행을 해야 되겠죠. 이러한 과업은 추적 시스템을 통해서 찾아내는 것인데, 마케팅에서 추적이란 신제품 출시가 표적 시장에서 잘 맞는지를 알아보는 절차를 말합니다. 마케팅 계획의 중요성은 계획된 궤도에 신제품을 배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경쟁 상황, 제품 특징과 계획된 마케팅 노력이 합리적인가를 검토하는 것이죠. 신제품 출시 후 추적조사는 제품 출시 이후에 소비자의 인지, 태도, 시용구매, 수용과 재구매를 측정하기 위한 소비자 반응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변수의 측정을 통해서 소비자 반응을 파악해서 마케팅 믹스에 반영하는 것인데, 이때 고려할 요소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경쟁자들은 누구인가? 경쟁자들은 회사에 위협이 되는가? 경쟁자들은 강한가? 경쟁자들의 판매량은 어느 정도인가? 신제품이 고객의 욕구를 충족하는가? 누가 제품을 구매하는가? 고객들은 얼마나 구매하는가? 제품에 만족하는가? 제품에 대한 결함, 문제나 불만은 없는가? 이러한 사항들이 고려할 요소가 되겠습니다. 제품을 출시한 후에 시장 상황을 공정하게 감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업입니다. 공정성을 위해 프로젝트 팀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시장 상황을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는 출시 후 한 달에서 몇 개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감사 결과 보고는 모든 프로젝트와 서류를 조사한 것이고, 현재 시장에서 계획이 달성되고 있는지와 계속이나 중단을 해야 하는지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감사팀은 출시 과정의 검토를 확인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팀의 개인 구성원과 함께 논의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이러한 검토는 각 서류에 대한 목표 기술이 충족되는지를 조사합니다. 애초 사업에서 진행하기 전에 가정한 사항들이 정확하게 증명되어 있는지를 논의하는 것이죠. 제품의 재무 성과가 예측한 대로 이루어진지를 또한 검토합니다. 검토가 완성되어 상세하게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하면 이 결과는 프로젝트 팀 전원이 공유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학습할 필요가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토의하기 위해 다기능팀 회의나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렇게 해야 문제로 나타난 어떤 격차를 줄일 수 있고 필요한 변화를 추진하는데 공동 노력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추적을 실시한다. 추적을 제품 출시 후에 너무 늦게 시작한다면 초기에 고객과 경쟁자의 반응을 찾아 마케팅 믹스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추적 실시는 일일 관찰과 추적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품을 출시한 후 4단계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장, 성숙, 쇠퇴와 철수 단계가 되죠. 철수는 현재 시장 상황에서 브랜드를 철수하는 것이고, 신제품 개발과 출시의 실패를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중요한 제품 관리는 브랜드 관리, 재무 관리, 제품 포트폴리오 관리, 고객 서비스와 지원 등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언론, 고객과 협력사와 함께 외부적으로 제품을 촉진합니다. 판매팀을 지원하고 산업회의, 포럼과 이벤트에 참석하고 기사나 백서를 씁니다. 브랜드 관리 측면은 언론, 고객과 협력사와 함께 외부적으로 제품을 촉진하는 것을 말하고, 판매팀을 지원하고 산업회의, 포럼과 이벤트에 참석하고 기사나 백서를 씁니다. 재무관리 측면에서 마케팅 믹스의 최적화를 추적하고 손익, 재무 상태와 현금 흐름을 관리합니다. 제품 포트폴리오 관리 측면에서는 제품을 검토, 유지, 확장하고 시장과 경쟁자를 추적, 감시합니다.
고객 서비스와 지원 측면에서 고객 반응을 추적하고 고객을 방문하고 제기된 문제를 즉시 조치합니다. 포지셔닝을 설정할 때는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고객들이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포지셔닝이 당초부터 잘못 수립된 경우가 있겠죠. 그러한 경우는 포지셔닝에 재수립을 해야 합니다. 포지셔닝을 재수립할 때는 포지셔닝 자체가 오류가 났다라고 판단한 경우가 되겠죠. 오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제품 개발에 큰 잠재력을 제공하는 경쟁 우위를 확인하고 이것을 고객에게 전달해서 경쟁 제품보다 유리한 위치에 차지하게 하는 것이 포지셔닝인데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포지셔닝의 오류는 포지셔닝의 혼돈, 과대 포지셔닝, 과소 포지셔닝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포지셔닝을 명하게 해야 되는데 포지셔닝이 불명한 경우에는 포지셔닝에 혼돈이 발생할 수가 있죠. 회사가 표현한 것을 구매자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또는 포지셔닝을 자주 변경하는 경우가 되겠죠. 포지셔닝을 결정할 때는 명확하게 하고 결정된 포지셔닝은 자주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잘못 전달되거나 혼돈하는 경우에는 포지셔닝에 혼돈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수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대 포지셔닝, 지나치게 제품 편익이나 가치를 높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과대 광고가 되겠죠. 처음에는 제품 컨셉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쉬운 구매가 일어날 수 있으나 소비자들이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느끼는 제품 성능이나 편익이 낮다고 보기 때문에 반복 구매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에도 상당한 손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와 달리 제품의 편익이나 가치를 실제보다 낮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과소 포지셔닝이라고 하는데 초기에는 시용 구매가 잘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소비자들이 제품을 사용해 본 결과 제품이 우수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반복 구매가 일어나는데 그 시기가 상당히 오래 걸릴 수가 있겠죠. 그러한 경우는 경쟁 제품에 의해서 제품은 시장에서 위기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포지셔닝에 오류가 있을 때 포지셔닝을 재수정을 해야 되겠죠. 이러한 경우를 리포지셔닝 전략이라고 합니다. 효과적인 포지션을 선택하기 위해서 시장의 구조와 경쟁자의 현재 포지션을 확인하고 포지션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지각도로 해서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제품이 경쟁 제품과 관련하여 있는 것을 구성하고 다음으로 신규 브랜드나 기존 브랜드의 마케팅 기회가 존재하는 영역을 확인합니다. 포지셔닝과 리포지셔닝 전략을 선택할 때 목표로 하는 새로운 시장 포지션에 도달할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리포지셔닝은 고객의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인식을 다시 조정하는 전략이 되겠죠. 고객의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는 자사 브랜드에 대한 지각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발전하고 경쟁자가 진입하거나 철수하고 고객의 욕구와 기대가 변함에 따라서 포지션에 대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리포지셔닝의 유형은 점진적, 근본적, 혁신적, 영 리포지셔닝 전략이 있습니다. 점진적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씩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겠죠. 점진적 리포지셔닝 전략은 현재 포지셔닝 전략을 일정하게, 작게, 그리고 계속적인 수정에 집중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변화하는 마케팅 환경에 적합하게 점진적인 수정을 채택하는 경우가 되겠죠. 근본적 리포지셔닝, 근본적이라는 것은 대대적인 변화를 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브랜드가 제공하는 것과 시장이 원하는 것 간의 격차가 증가할 때 경영층은 중요한 전략적 변화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가 표적 시장이나 경쟁 우위에 중요한 불연속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서 특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새로운 위치를 찾고 경쟁을 시도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최초의 복고풍의 패션으로 포지셔닝 하였다면 현대적 스타일로 변경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혁신적 리포지셔닝은 경쟁자가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한 시장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전략적 포지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근본적 리포지셔닝이 이상점이나 영역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혁신적 리포지셔닝은 제품 범주의 창출이나 분할을 고려하는 새로운 시도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 리포지셔닝은 최초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고 전혀 포지션의 변경을 하지 않은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변화에 둔감할 수가 있는데 고객들은 진보하고 실증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의 개선과 반영, 아무리 조사를 철저하게 하고 추적 관리 시스템을 잘 운영해서 문제점을 발견한다 하더라도 문제점을 개선하고 실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출시 감사와 수정 행동의 실패는 경쟁 제품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해주는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추적 결과로 얻는 정보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마케팅 믹스를 수정해서 브랜드 활성화에 활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브랜드 인지도 향상, 포지션의 개선이나 촉진 전략의 수정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죠. 브랜드는 살아있는 생물체이기 때문에 출시 후 브랜드 자산의 형성 관계를 추적해서 브랜드 강화나 브랜드의 재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노력이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10장은 범위가 상당히 많이 있고 마케팅의 모든 요소가 집중된 그러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0장은 마케팅의 전반적인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복습해서 학습하신다면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11장이 되겠습니다. 가격 결정은 내용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가격 결정은 강의를 마칠 수 있을 거로 봅니다. 학습하는 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장에서 뵙기로 하겠습니다.